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테스트를 하나 할 건데 바로 레이어링 테스트입니다. 레이어링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레이어는 층을 말합니다. 층. 말 그대로 층이 케미칼을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약품을 덧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테스트 해볼 겁니다. 우리가 물왁스 위에 고체 왁스를 바를 수도 있고요, 고체 왁스 위에 물왁스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상식적인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밑에 뭘 바르든 가장 윗부분에 있는 케미칼의 성능을 따라간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도 맞죠. 어차피 우리가 물을 떨어뜨리든 손으로 만지든 가장 윗부분에 있는 약품을 만지는 거니까 그 말도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이어링이란 게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 내구성이 나오고 성능이 나온다,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버틸 것인가 라는 논리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는 가급적이면 도장면과 부착력이 좋은 걸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집을 지을 때는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어요. 물왁스 위에 고체 왁스가 나은지, 고체 왁스 위에 물왁스가 나은지 한번 봅시다. 테스트할 제품은 요즘 아주 핫한 루나틱 폴리시 익스트림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걸로 루나틱 고체 왁스 써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링 테스트는 사실상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탈지를 해주고 먼저 액체 왁스부터 발라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소원 제품이 대부분 그렇지만 작업상 쉽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는 그런 타입의 물왁스예요. 자, 고체 왁스도 한번 발라볼게요. 고체 왁스는 10분 있다가 닦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미칼 발라놓고 하루 딱 묵혔다가 내일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 C펜 두 개는 어제 발라둔 겁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이 케미칼 두 개를 큰 데다 한번 발라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판넬은 제가 마스터 지르기 할 때 항상 사용하던 판넬인데 이번에는 자동차 도장면이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도장면을 가정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컴파운드 조금 강한 걸로 싹 밀어버릴게요. 이 도장면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걸로 해버리면 우리가 뭐 광도라든지 흑색도 같은 눈으로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색감, 그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왼쪽 편에 액체 왁스 발라볼게요. 자, 액체 왁스를 바를 때 색감이 바뀝니다. 소리가 제법 나는데? 자, 이렇게 왼쪽에 물왁스만 발랐습니다. 지금 물왁스만 발랐음에도 색감 차이가 제법 나죠. 오른쪽에는 고체 왁스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발라놓고 10분 있다가 닦아볼게요. 이 고체 왁스라는 게 제품마다 굉장히 기름진 그런 제품이 있고 아니면 라이트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네. 자, 이렇게 판넬에다 발랐습니다. 고체 왁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약간 피막감이 올라올 거라는 거 예상을 했지만 이 액체 왁스가 거의 고체 왁스에 버금가게 색감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한번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게 카메라로 얼마나 당길지 모르겠지만 얘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고 여기는 액체 왁스, 우리 흔히 물왁스라고 부르는 걸 바른 상태인데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옵니다. 와,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고체 왁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고체 왁스 한번 볼게요. 차이가 보이시죠?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 이 무락스가 색감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 몰랐네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밀한 그런 장비로 한번 찍어 볼게요. 과연 실제로 좋아졌는지 아니면 사람 눈에 의한 착시인지 수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얘는 독일의 BYK라는 회사에서 나온 장비고요. 이게 뭘 측정하냐면 뭐 다른 기능들도 많지만 광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광이 난다 안 난다, 그 광도를 측정하고요. 그 두 번째로 흑색도라는 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흑색도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검정색인 거. 와, 우리 그런 거 있죠. 와, 저 차는 같은 검정인데 와, 진짜 검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까지 측정해 주는 장비입니다. 요걸 가지고 액체 왁스 바른 부분에 한 4군데 정도 한번 찍어 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곳 4군데, 고체 왁스 바른 곳 4군데 이렇게 한번 찍어서 평균값을 한번 내볼게요. 그리고 이 장비는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이게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장비죠. 자, 이쪽 액체 왁스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측정값이 나왔는데 지금 글로스 60이라고 되어 있는 게 광택도입니다. 60도로 빛을 쐈을 때 얼마나 리플렉션이 되는가를 수치로 만든 거고요. 그 수치는 85.3, 광택이 85.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MY 있죠, 262, 요게 흑색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검정색이냐, 그게 이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거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83.9에 260이 나왔고요. 얘는 83.1에 261이 나왔습니다. 얘는 82.8에 259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도막 측정해 볼게요. 얘는 75에 213이 나왔습니다. 얘는 73.7에 216이 나왔고요. 얘는 73에 213이 나왔습니다. 얘는 75.4에 216이 나왔고요. 고체 왁스는 86.9에 279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88.8에 285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87.5에 283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88.4에 283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광택과 흑색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액체 왁스 바른 부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부분, 고체 왁스 바른 부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액체 왁스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래도 고체는 고체네요. 그러면 시편 작은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시편의 액체 왁스, 고체 왁스 지금 레이어링 아니라 한 번만 발라둔 상태입니다. 먼저 액체 왁스 더루나 익스트림 제품은 초기 발수각이 112도가 나왔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고체 왁스 한번 볼게요. 고체 왁스는 초기 발수각이 110도. 이제는 고체 왁스 무조건 액체 왁스보다 좋다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자, 일단 밑에 질 100번 해볼게요. 이 액체 왁스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서 고체 왁스보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 감성적인 측면 빼고요, 그냥 성능만 봤을 때는 액체 왁스가 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100번 했는데도 이게 어느 쪽이 고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고체 왁스 밑에 이제 100번 했을 때 107.9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액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질 100번 했을 때 107.5도. 좋네요. 이 내구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밑에 질 100번 더해서 200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질 100번 더 할 건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기나 할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밑에 질 100번 더해서 200번까지 끝났고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자, 한번 찍어볼게요. 액체 왁스 밑에 200번 했을 때 106.6도, 그리고 고체 왁스 밑에 질 200번 했을 때 105.8도. 이제는 액체 왁스가 더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밑에 질 100번 더해서 300번 가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밑에 질 100번만 딱 더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는 300번 요 정도 가지고는 타격이 없네요. 차기 마스터즈 리그에는 이 횟수를
확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고체 왁스 미트질 300번 했을 때 103.3도 나왔고요. 그리고 액체 왁스 미트질 300번 했을 때 105.9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액체 왁스랑 고체 왁스를 발라서 실제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목적은 레이어링 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를 테스트하는 거지만, 테스트하면서 번외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액체 왁스가 고체 왁스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액체 왁스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액체 왁스만 바른 거고 얘는 고체 왁스만 바른 겁니다. 이 위에다가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 고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내일 오늘과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발라볼게요. 자,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 고체 왁스 바른 거 위에 액체 왁스를 바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링은 케미칼 바르고 그 위에 바로 덧방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어느 정도 경화 시간을 두셔야 돼요. 요 10분 기다리는 동안 액체 왁스 바를게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물왁스나 고체 왁스 정도는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레이어링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뭐 뿌리막도 마찬가지고요. 유리막이나 뿌리막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레이어링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 고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 발랐습니다. 이렇게 하루 딱 묵혀놨다가 내일 테스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요건 어제 발라둔 거 하루 지났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자, 요 큰 판넬에 어제는 여기 물왁스를 바르고요. 여기는 고체 왁스를 바르고 흑색도 얼마나 까맣게 되는지 찍어봤었죠. 과연 물왁스 위에 고체 왁스를 바르고 고체 왁스 위에 물왁스를 발랐을 때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쪽에 고체 왁스 바르겠습니다. 기존의 물왁스가 발린 상태에다가 고체 왁스를 올리는 겁니다. 뭐 올리는 느낌은 똑같아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얘도 역시나 10분 있다가 한번 닦아 볼게요. 얘는 10분 지나도 뭔가 가루가 날리거나 그러진 않네요. 자, 이번에 오른쪽에 고체 왁스를 발라뒀었죠. 요 위에 액체 왁스를 발라보겠습니다. 액체 왁스는 그냥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물왁스죠. 어제처럼 흑색도, 광도 그거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85.5에 285 나왔고요. 84.4에 284 나왔습니다. 얘는 84.4에 286 나왔습니다. 이 확실히 평균을 내보니까 액체 왁스만 바른 것보다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를 올리니까 그 흑색도, 검정색을 더 검정색이라고 느끼는 그런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그럼 고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 바른 거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82.9에 280, 83.4에 280, 85에 284. 자, 이렇게 고체 왁스를 먼저 바르고 위에 액체 왁스 발랐을 때는 기존의 고체 왁스가 어느 정도 광택이나 흑색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 그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수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부분이고요. 여기는 액체 왁스만 바른 부분입니다. 이게 물왁스만 발라도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까지 올린 부분은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 부분은 고체 왁스만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좋네. 고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까지 올린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제 발라놓았던 시펜 있죠. 걔들 갖고 테스트 계속 진행합니다. 자, 한번 찍어 봅시다.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를 바르게 되면 초기 발수각이 109.6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입니다. 얘는 111.1도가 나왔습니다. 자, 얘들 어제랑 똑같이 미트질 10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영상 마지막에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초기 발소각만 봤을 때는 액체 왁스가 고체 왁스보다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자, 밑에 이제 100번 했을 때 뭐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자, 고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 미트질 100번 했을 때 108.6도 나왔고요. 그리고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 미트질 100번 했을 때 106.5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밑에 이제 100번 더해서 200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한번 해봅시다. 어제랑 같은 방식의 테스트입니다. 이제 레이링 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점이 나아지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을 뿌렸을 때 둘 다 이 정도 가지고는 타격이 전혀 없네요. 자, 액체 위에 고체입니다. 얘는 밑에 200번 했을 때 105.5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체 위에 액체 얘는 밑에 200번 했을 때 107.2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밑에 이제 100번 더해서 300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100번만 딱 더 해보고 끝낼게요. 자, 과연 300번까지 했을 때 이제 액체 왁스와 고체 왁스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내구성이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별 차이 없는지 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고체 위에 액체입니다. 얘는 300번 했을 때 106.9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액체 위에 고체 얘는 밑에 이제 300번 했을 때 105.3도 액체가 낫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큰 판넬에 물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여기 물왁스만 발현되고요. 여기는 물왁스 위에 고체 왁스 발현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표면이고요. 여기는 고체 왁스만 바른 표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고체 왁스 위에 물왁스를 바른 표면입니다.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때는 네 군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약품을 때려서 한번 약품이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케미칼은 PB1이라는 굉장히 강한 알칼리 세정제입니다. 일단 1분만 한번 때려서 한번 볼게요. 여기 죽는 애들이 있는지. 자, 이렇게 끝나고 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에는 케미칼을 안 발랐으니까 완전한 진수 형상을 보이고요.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친수성이 띄면서 케미칼이 날아갔다 깨졌다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 PB 1분 동안 때려놓고 봤는데 뭐 네 군데 다 전혀 타격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엔 10분 동안 때려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물왁스나 고체왁스나 성능이 마스터질이도 쭉쭉 하면서 뭔가 이게 뭐랄까 상향? 평준화? 너무 좋아졌어. 이 우리 물왁스는 그냥 편하게 바르는 거였는데 이 편하게 바르는 것 자체의 성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PB 10분 때리고 나서 물로 헹궜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액체 왁스만 바른 데는 뭐 깨지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씩 이런 애들이 간간히 보이고요. 반면에 액체 왁스 위에 고체 왁스 올린 부분 얘는 아직까지 괜찮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는 고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 올린 부분입니다. 오, 여기 괜찮네. 여기는 고체 왁스만 올린 부분. 아무래도 레이어링 한 부분보다는 살짝 이런 못생긴 애들이 간혹 보입니다. 자, 이렇게 PB 10분까지 때려봤고요. 오늘 테스트한 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흑색도 부분을 보면 지금 제가 측정한 데이터들인데 이거 좀 복잡하시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도장면의 흑색도가 214.5가 나왔어요. 여기서 물왁스를 발랐을 때, 더 루나 왁스 익스트림을 발랐을 때 2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체 왁스죠. 더 루나 문나이트 스플래시를 발랐을 때는 282.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단순히 1차 레이어링만 보면 역시 물왁스보다는 고체 왁스가 흑색도와 피막감 그런 부분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링을 들어가죠. 자, 물왁스 위에 고체 왁스를 발랐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변하냐면 고체 왁스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오히려 흑색도가 더 증가합니다. 이게 눈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진해졌는데?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85까지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체 왁스 위에 물왁스를 발랐을 때, 그러니까 문나이트 스플래시 위에 익스트림을 발랐을 때는 281이 나왔습니다. 문나이트 고체 왁스 단독으로 발랐을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데이터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안 바른 것보다 뭐든 발라라. 바르는 것이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 물왁스든 고체 왁스든 레이어링을 하는 것이 낫다. 당연히 레이어링이라는 게 제품을 이제 겹겹이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라 각 제품 성능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역시 감성적인 피막감은 고체 왁스가 낫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측정한 데이터, 레이어링의 내구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 심플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액체 왁스만 발랐을 경우에 초기 발수가 112에서 밑에 질 300번 했을 때 105.9도까지 떨어졌고요. 여기서 위에 고체 왁스를 덧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초기 발수가 109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밑에 질 300번 했을 때 다시 105.3도, 내구성은 같이 유지를 하되 초기 발수각은 가장 상단부에 있는 케미칼의 성능을 따라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체 왁스를 올렸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던 그 흑색도 있죠. 물왁스 하나만 발랐을 때보다 고체 왁스를 덧방하게 되면 굉장히 진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체 왁스 단독으로 발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초기 발수가 110.1도에서 밑에 질 300번 했을 때 103.3도까지 떨어졌고요. 여기 익스트림을 덧방하게 되면 초기 발수가 111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질 300번을 했을 때 106.9도까지 가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초기 발수는 무조건 가장 상단부에 있는 케미컬의 성능을 따라간다. 그리고 내구성 부분은 물왁스나 고체 왁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고체 왁스 위에 물왁스를 이렇게 덧방하는 게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는 도장면에는 부착력이 좋은 물왁스를 바르고 실런트 계열의 그 위에 고체 왁스를 바르는 게 더 내구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카나바 계열의 고체 왁스일 경우에 그렇고요. 오늘 테스트한 문나이트 스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계열이라서 고체 왁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장면 부착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체 왁스 먼저 깔고 물왁스를 해도 이게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문나이트 스플래시를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그 위에 익스트림 물왁스를 레이어링 해주는 게 초기 발수나 내구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레이어링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해본 적은 없어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뭐 덧방하면 좋겠지 라고만 생각했었고, 그리고 뭐 레이어링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단부에 있는 케미컬을 다 지우고 위에 덧방을 하는 게 나은가, 그런 생각해 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케미컬이 남아 있어도 그 위에 덧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성능과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도장면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목적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고체 왁스 위에 물왁스를 바르는 것이 낫다. 아니야. 무조건 물왁스를 먼저 바르고 고체 왁스를 바르는 게 낫다. 뭐 그런 거를 뭐가 낫다는 거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시공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나는 기본적으로 뭐 피막감, 흑색도 이런 거는 유지하지만 내구성, 그 발수 이런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단부에 고체 왁스 한번 깔고요. 그 위에 익스트림 물왁스를 레이어링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분도 있죠. 나는 내구성, 발수 좋지만 최고 상단부에서 볼 수 있는 그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피막감과 광택, 흑색도 이런 부분이 난 더 중요해. 나 눈으로 봤을 때 우와 미친 듯이 깨끗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단부에 물왁스를 한번 깔고요. 그 위에 고체 왁스를 레이어링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런 거죠.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레이어링 테스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